네, 838번. 저거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00 그리고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모평균 m을 추정했대요. 근데 신뢰 구간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b-a는 2 곱하기 신뢰도 알파로 추정을 했는데 z 값을 k라고 할게요. 이 k 루트 n 루트 100이니까 10분의 시그마가 얼마죠? 지금 시그마 안 나와 있네요. 그냥 시그마라고 쓸게요. 그러면 d-c는 2 곱하기 k 똑같은 신뢰도로 추정을 했죠. 그리고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됐어요. 근데 b-a는 5고 이 d-c는 3분의 25래요. 그러면 위의 식을 1번식이라고 하고 밑에 식을 2번식이라고 하면은 1번식 곱하기 3분의 5는 2번식이 되죠. 근데 1번식과 2번식에서 지금 다른 점이 이 부분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10분의 1 곱하기 3분의 5는 루트 n분의 1이다. 이렇게 놓고 약분하면은 루트 n이 6이 되네요. 그러면 n은 36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6. 네, 839번.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임의 추출해서 모평균을 추정한대요. 그때가 L이래요. 그러면 L은 지금 신뢰도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니까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같은 신뢰도로 그럼 K 값이 같다는 거죠. 같은 신뢰도로 추정하는데 신뢰 구간의 길이가 A분의 L이 나오도록 하고 싶대요. A분의 L은 2K 그리고 표본은 몰라요. 루트 머시기가 들어가야겠죠. 근데 이걸 FA라고 하죠. 그럼 FA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 위의 식에서 아래 식으로 내려올 때 A분의 1을 곱해줬죠. 그러면 위에와 아래에서 다른 게 루트 N분의 1과 루트 FA죠. 그러면 A분의 1 루트 N분의 1은 루트 FA분의 1이니까 FA는 A제곱 N이 되겠죠. 그래서 F1 더하기 F3 더하기 F5는 1 더하기 9 더하기 25 n이니까 35n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5n. 840번. 정규 분포 이거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 n인 표본을 임의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이 x바가 나왔대요. 그리고 이거를 95% 신뢰도로 추정했는데 신뢰 구간이 이렇게 나왔답니다. 근데 이거 둘의 평균이 이 두 값의 평균이 표본 평균 x바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120이 되겠네요. 120. 그리고 120에서 k 곱하기 k는 여기 1.96이라고 나와 있네요. 바로 1.96이라고 쓸게요. 1.96 곱하기 루트 n 루트 n분의 시그마는 20이라 나와 있죠. 20. 이거를 한 값을 더하거나 뺐을 때 120에서 19.6을 빼면 이렇게 되고 120에서 19.6을 더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값이 19.6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루트 n분의 시그마의 값이 10이 되어야겠네요. 그럼 루트 n은 2가 되어야겠죠? 따라서 n은 4가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n 더하기 x바니까 n은 4고 x바는 120이라서 정답은 124가 되겠네요. 841번.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 n인 표본을 이미 추출을 했대요. 근데 신뢰도 79.6%로 했을 때 신뢰 구간이 L이래요. 그럼 L은 2 곱하기 K인데 신뢰도가 79.6이라는 건 이건 39.8. 그럼 0.398일 때의 Z값을 구해야죠. 1.27이네요. K값은 1.27. 2 곱하기 1.27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고요. 근데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알파, 신뢰도가 바뀌어서 신뢰 구간의 길이가 2배가 됐네요. 그럼 EL은 2 곱하기 이 부분이 바뀌는 거니까 이 부분이 2.54로 바뀌어야겠죠? 루트 n분의 시그마는 똑같고요. 그러면 이 신뢰도 알파 퍼센트에 따른 K 값이 2.54네요. 2.54. Z가 2.54일 때 0.4945니까 0.4945를 두 번 곱하면 0.9890이 되겠죠. 그럼 이거는 백분율로 바꾸면 98.9%의 신뢰도를 자랑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알파는 98.9가 된다. 4번이 되겠죠. 842번.
표준 편차가 25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 있대요. 그러면 n m, 25의 제곱이라고 써둘게요. 그리고 크기가 25인 표본을 임의 추출해서 추정한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이 이거래요. 그럼 b-a는 2 곱하기 99%대의 k값 2.58이죠. 2k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게 b-a예요. 근데 알파 퍼센트로 지금 바뀌었죠. 신뢰도가. 그리고 신뢰 구간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해보면 b-a-7이죠. 이걸 먼저 구해봐야겠네요. 이거는 25.8이 되죠. 그럼 여기에서 신뢰 구간의 길이가 b-a-7이니까 18.8이 되네요. 이게 2 곱하기 알파 퍼센트일 때의 z값이 뭔지 모르죠. k라고 두고 2k 루트 n분의 시그마는 똑같죠. 같은 표본으로 추정했으니까. 그러면 10k가 18.8이라는 거니까 k는 1.88이죠. k가 1.88, z가 1.88일 때 0.470이네요. 그럼 0.470 곱하기 2는 0.94가 되고 100분율로 바꾸면 94%의 신뢰도로 신뢰 구간을 추정했음을 알 수 있죠. 정답은 94. 843번,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1, n2인 표본을 임의 추출해서 알파 퍼센트, 베타 퍼센트로 각각 그 추정을 했대요. 이때 신뢰 구간이 이렇게 나왔답니다. 기억, 알파와 n1, n1은 n1으로 이렇게 임의 추출해서 알파로 추정했을 때 알파에서 a에서 b라는 신뢰 구간이 나왔죠. 알파 n1의 값에 상관없이 신뢰 구간 안에 반드시 모평균 m의 값이 존재한다. 이건 아니죠. 그 신뢰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신뢰도로 여러 번 뽑았을 때 이 신뢰 구간 안에 모평균이 존재할 확률이 알파 퍼센트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니은 n1은 n2일 때 이런 관계를 만족시키면 알파는 베타보다 작다.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a보다 d 마이너스 c가 크죠. d 마이너스 c가 b 마이너스 a보다 커요. 이거는 n2로 뽑고 베타로 추정했을 때의 신뢰 구간의 길이고 b 마이너스 a는 n1으로 뽑고 알파로 추정했을 때의 신뢰 구간의 길이에요. 그러면 근데 n1은 n2죠. 그러면 신뢰 구간의 길이 l에서 2k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시그마는 달라진 게 없고 지금 n1은 n2이기 때문에 n도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b-a보다 d-c가 큰 거니까 d-c의 k가 크다고 할 수 있죠. b-c의 k는 작은 거고요. 그러면 b-a가 신뢰도 알파 퍼센트니까 알파 퍼센트가 작고 베타 퍼센트가 큰 거죠. 그래서 알파보다 베타가 큰 게 맞죠. 다음으로 디귿. n1은 4, n2고 알파는 베타래요.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에서 2 곱하기 k, 알파가 베타랑 같은 것에서 k가 같은 거죠. 루트 n분의 시그마. 근데 n1은 4, n2래요. 그러면 이 n 자리에다가 4, n2가 들어가면은 n1일 때가 신뢰 구간의 길이가 b-a고 n2일 때가 d-c인데 이 b-a라는 게 d-c보다 2분의 1배라는 거죠. 이게 2배가 길어요. d-c가 2배가 길다는 거죠. 그래서 d-c가 b-a보다 2배가 길다 이렇게 붙여준 디귿은 맞는 설명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디귿. b는 d면 알파는 베타이다. 그러면 n1으로 뽑아서 알파 퍼센트로 추정했을 때 a에서 b까지인데 n2로 뽑아가지고 베타로 추정했을 때는 c에서 d까지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b와 d가 같아요. b와 d가 같으면 a와 c도 같을 수밖에 없겠죠. a와 c가 같으면 신뢰도를 같게 해서 뽑았는가 그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진 않죠. 신뢰 구간의 길이 l은 2 곱하기 k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시그마는 같으니까 제외를 하고 신뢰도가 다르더라도 표본을 어떻게 뽑냐에 따라서 이 길이가 같게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알파와 베타가 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 n과 n1, n2에도 따라서도 달라지는 n1, n2가 변수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니은은 틀렸다. 그래서 2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죠. 네, 844번. 탁구공을 일정한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뛰어오르는 높이가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근데 임을 추출한 100개, 어떤 한 표본에 대해서 평균이 245고 이 표본의 표준 편차인 S가 20이라는 거네요. 이때 95%의 신뢰 구간에 속하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네요. 그러면 신뢰 구간은 245 마이너스 95%일 때 K값 1.96 루트 N 10분의 시그마 자리죠. 근데 여기서는 시그마를 몰라요. 모 표준 편차를 모른다는 거죠. 모 표준 편차를 모를 때는 표본의 표준 편차인 표본 표준 편차인 20을 모 표준 편차로 대체해도 된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시그마 자리에 20을 넣는 거예요. 루트 n분의 시그마 자체에 20을 넣는 게 아니라 이 시그마 자리에만 20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 그러면 1.96 곱하기 2는 3.92죠. 245 빼기 3.92. 그러면 4. 241점 뭐죠? 241.xx 부터 245 더하기 3.9이니까 248.xx 이렇게 되죠. 이 사이에 있는 정수는 242에서 248까지가 되겠죠. 그럼 몇 개예요? 248에서 242를 빼고 하나를 더해주면 7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845번. 어느 고등학교 학생의 1인 수면 시간은 이거를 따른대요. 그러면 n, m,10의 제곱을 따른다는 거죠. 근데 n명을 임의 추출해서 조사했더니 평균이 380분이었대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뽑았을지 모르니까 표본의 평균이 380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신뢰도 92%로 추정했을 때 A에서 B까지였대요. 그럼 B-A의 값이라는 건 신뢰 구간의 길이고 신뢰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K. K는 1.8이죠. 루트 n분의 시그마. 몇 명을 뽑았는지 모르죠. n명을 뽑으면 루트 n분의 시그마는 10. 그러면 루트 n분의 36이 지금 4 이하로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루트 n이 9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 n의 최소값은 81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81. 네, 846번. 고등학교 남학생의 키가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그러면 n, m,10의 제곱. 그리고 신뢰도 95%로 추정할 때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신뢰 구간을 구하면 이게 신뢰 구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m-x 바로 이렇게 묶으면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가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돼요. 한마디로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 이거라는 것은 루트 n분의 k 곱하기 시그마죠. 그래서 신뢰도 95%일 때의 k값은 1.96 그리고 루트 n 분의 시그마는 10이라고 나와있죠. 이게 0.7 이하가 되면 좋겠대요. 그러면 0.7분의 19.6보다 루트 n이 크거나 같다죠. 그러면 19.6을 0.7로 나누면 28보다 루트 n이 크거나 같다네요. 그러면 n의 최소값은 28을 제곱하면 되죠. 근데 이걸 직접 해도 되지만 88에 64니까 784가 정답이 되겠죠. 아마. 물론 이렇게 해봐도 784가 제대로 나오네요. 그래서 아무튼 정답은 4번. 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